안녕. 헤헤. 머리 풀까? 저는요. 안녕입니다. 저는 퇴근을 하였으며 일단 드디어 My Secret New Zone 콘서트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이고요. 머리 정리 좀 할게요.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키게 돼서. 사실 오늘 라이브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라는 다짐은 있었는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몇 시가 적당할까? 근데 제가 오늘 또한 밥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밥 먹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안 주무셔서 엄마 아빠랑 진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냥 부모님도 어제 콘서트 보러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불렀어야 하나, 아니다. 오늘 아닌가? 그래서 부모님께서 토요일에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이틀 중에 하루 선택해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토요일에 오셨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콘서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모든 게 사실 콘서트 얘기였어요. 오늘의 대화 주제가 전부.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콘서트를 마친 기념 코스모 라이브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짠! 딸기 우유. 빨대를 안 가져왔네? 제가 빨대를 가져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마실 거 또는 먹을 거를 하나씩 챙겨오세요. 알겠죠? 다녀올게요. 하나, 둘, 셋. 저희 집에 없는 게 없는데 우유 마실 때 조그만 빨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네 했더니 팩 우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빨대를 아빠가 뽑아주셨어요. 헤헤헤헤헤. 그 빨대를 찾느라 늦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먹어? 그건 그냥 이렇게 옆에 가위로 싹둑 잘라서 먹으면 돼요. 그건 먹을 수 있어. 이건 근데 뭔가 빨대 없이 먹기 좀 섭섭하잖아요. 인정? 짠. 음. 음. 저녁이 제 야식이었는데요. 퇴근하고 먹은 밥이 저는 예전에 밀키트로 시켰던 미역 우동을 시켰대. 미역 우동이 있길래 그걸 해 먹었어요. 그냥 밀키트예요. 검색하면 있는데 그냥 우동에 미역 넣은 맛이에요. 미역국에 우동 넣은 맛 아니고 우동에 미역 넣은 맛이에요. 좀 아니야. 미역국에 우동면이랑 우동의 미역이랑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제가 먹어본 미역라면은 우동에 미역 넣은 맛이었습니다. 동생도 콘서트 왔어? 말할 게 있는데 콘서트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권을 한 장 더 줬거든요. 안 왔어요. 아, 아프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아프다니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퇴근해가지고 가족 다 같이 왈랄라 했어요, 동생한테. 너는 이 누나가 초대권 하나를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줬는데 그거를 지금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또 아픈 애가 미안하다 하니까 또 오케이 동생 확인. 아니요 동생이 울 사람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의 콘서트에는 저희 가족만 왔습니다. 근데 뭔가 어제 부모님을 초대했는데요. 어제 사실 전 동생이 안 온 줄 몰랐어요. 콘서트 할 때까지만 해도. 동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공연 끝나고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해보니 안 왔대요.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뭔가 중간중간 이제 멘트 하거나 뭐 이렇게 무대 하면서도 '이걸 지금 얘가 보고 있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가 저를 놀리는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퇴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스케줄이 있으면 이제 동생은 제 꼬질한 모습이든 이런 모습이든 다 보고 살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퇴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오 연예인이다." 막 이래요. 근데 한 번 동생이 언제였더라? 동생이 딱 한 번 왔거든요, 제 공연 보러. 근데 그때도 뭔가 그냥 제 백스테이지에서 부모님은 그냥 "아 지우." 그냥 이 정도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너무 저의 공연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냥
할 말은 이제 뭐 연락이든 집에서든 하면 되니까. 근데 동생은 그런 걸 처음 보니까 오 약간 이렇게 돼 가지고. 동생 아마 발대식 때 왔을 거예요, 발대식. 비 왕창 내린 날. 근데 서로 둘 다 창피해 가지고 둘 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이러고 어색. 뭔가 둘이서 투닥투닥 티키타카는 많이 하는데 뭔가 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무튼 또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가끔씩 TV로 절 쳐다보시거든요. TV에 이제 너튜브를 틀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TV로 너튜브를 봐요. 그러면 이제 그 TV 화면에 제가 나오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냥 저 혼자서 저를 보는 건 괜찮은데 뭔가 가족 모두가 나를 한 곳에서 저렇게 큰 화면으로 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보지 마." 막 이랬었거든요. 동생이 만약에 제가 거실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핸드폰을 하든 그 화면을 같이 보고 있든 아니면 뭐 너튜브를 틀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를 검색을 자주 하시니까 알고리즘이 저로 이렇게 일단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썸네일 속 저를 봐요. 발견하면 "어? 저거 누구야?" 막 이래요 처음에. 그러더니 여기가 TV 화면이라고 치면 그리고 이게 저면 동생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화면 속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 막 춤을 막 이렇게 추고 있다. 그러면 "우와 누구야?" 막 이래요. "나다. 네 누나다." 토네랑 같이 한 스윙 챌린지 너무 재밌더라 지우야.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무리할 줄 몰랐고요. 어 저희의 그 무리한 시도가 그렇게 높은 조회수와 많은 좋아요를 받을 줄 몰랐으며 요즘 지우 무리 많이 함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서트 때 찍은 모든 쇼츠는 무리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2개밖에 안 찍긴 했는데 껄껄껄. 제니스 들어오고 물드는 듯 인정합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거 있었는데. 제니스끼리 자체적으로 깜짝 그 이벤트를 시도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비하인드 영상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저희의 에피소드를 풀어 드릴게요. 또공 아시죠 여러분? 또공. 또공이 언제 쓰이는지 아세요? 공유빈이 늦을 때마다 또공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또 제니스가 이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걔가 제일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늦길래 이제 "그러면 우리 공유빈을 놀래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이렇게 작당 모의를 했어요. 그러면 하연이가 이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늦었잖아."라고 이제 정색하면서 얘기하면
하연이가 같이 맞받아 쳐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유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본인도 늦은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5명이 다 뭉쳐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스태프분들도 계셔서 바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내가 이걸 시작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 회로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미 사과를 했으면 된 거지.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태클을 걸면 "사과했는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제가 스타트를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하연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언니 왜 안 해?" 이 눈빛으로. 그래서 "했어야지 언니." 막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댄스 쌤까지 함께 합류를 해 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작당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안 하시던 분위기를 잡고 완전 다운된 분위기를 잡고 저희 제니스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한다. 약간 이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평소에 되게 이렇게 약간 이런 성격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멤버들도 다 같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보통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럴 텐데 하연이가 이제 거기서 "아니 근데." 이러면서 거기에 완전 몰입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유빈도 그걸 눈치를 챈 거야. "이거 혹시 뭐 이벤트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예상한 반응이 아니어서 카메라를 찾았대요.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일단 이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다 같이 갑자기 이상하고 "이거 무슨 이벤트예요?" 하니까 다들 동공지진이 나면서 웃음을 못 참길래 저희가 처음 그 작당 모의를 시작한 계기가 "제일 늦은 사람 버블티 사라." 였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제일 늦었으니까 "그러면 제 버블티를 사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된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나? 아무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바로 눈치를 채 가지고 다 같이 웃음을 못 참길래 "이벤트 맞고 너가 버블티 사면 돼." 이러고 끝났어요. 오늘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뭉쳤을 때 하면 된다. 그래서 막 그러면 제니스 말고 다른 멤버 속여 볼까?" 막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멤버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니스 특 시끄럽잖아요. 막 "이렇게 해 볼까? 저렇게 해 볼까?"가 온 동네 방네 그냥 다 들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고 이미 다 들렸어." 그래서 "끝났다. 우리의 계획은 계획 세우는 거에서 끝났다." 그래서 저희의 이 콘서트가 끝났는데요. 시작한 지 20분 다 돼서야 본론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해 볼까요? 콘서트?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서울콘이 저희 이 My Secret New Zone의 마지막 장소이긴 하지만 뭔가 약간 뭐랄까 좀 첫날 하기엔 어쨌든 '다음 날도 남아 있는데.'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토요일에만 오는 웨이브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이렇게 일요일에만 특별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싶은 거죠. 그래서 라이브를 켠 거고요. 지금부터 저의 소감을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소감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뭐 지금 정말, 정말, 정말 지금 뇌를 거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비하인드라도 먼저 좀 풀어볼까요? 일단 저희의 셋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모든 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이 있었던 이유는 셋리스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타이베이 콘서트를 모니터로든 뭐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현장에서든 보셨더라도 셋리스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다음은 뭐가 나올까?'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뭔가 그 생각과 또 스포 안 당하려고 안 보셨던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 두 분께 다 새로운 또 느낌을 선사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되게 기대가 됐던 공연이고요. 24인 크알론 못 본 건 좀 아쉬웠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또 사실 이미 곡이 있으면 얼마든지 무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반팔, 나시, 원피스, 반바지 이런 거 입고 있는데 거기서 크얼론을 하기에는 크리스마스 하기에는 호주 가면 가능하겠지만 그쵸. 아무튼 그래도 저희의 셋리스트가 쪼끔 더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뭔가 첫날에는 뭔가 예상치 못한 듯한 그런 함성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예상치 못한 곡들이 와다다 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 함성? 으르렁 생각도 못 해서 좋았어. 진짜요? 저는 뭔가 으르렁 뭔가 예상 속에 있을 줄 알았어요, 웨이브에. 아니었구나. 근데 제가 이제 몰랐는데 앞에서 "커버 무대도 보여 드려야죠." 하는 원래 저희가 첫날에 그 이렇게 대충 멤버들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가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연이가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 커버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무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뭔가 약간 그냥 "보여 드릴게요." 하고서 딱 조명 켜지면서 나오는 소리가 으르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진짜 한 2-3분 전에 하연이 찾아가 가지고 "하연아 이거 그냥 으르렁이라고 말하지 말고 뭔지 모르게 그냥 시작해서 으르렁 들려드리는 거 어때?" 해서 하연이가 "어 오케이. 나도 그거 좋은 것 같아." 해 줘서 하연이가 멘트를 바꿔서 해준 거거든요. 음 근데 뭔가 그 함성 소리가 되게 뿌듯했어요. 하. 그리고 뭔가 저희 커버 무대 있잖아요. 앞에서 약간 이런 빌드업하는 멘트들이 있었어서 으르렁을 예상했겠 예상하셨겠구나 싶긴 했어요. 인이어 끼고도 함성 잘 들렸어. 완전 잘 들렸어요. 완전. 헤헤. 감사합니다. 이미 너무 잘 들렸고. 아무튼 그리고 또 나머지는 럽차일드랑 헤비메탈 윙즈. 근데 뭔가 저는 타이베이 콘서트에서 크얼론을 해서 그
저희의 크얼론이 그거였잖아요. 앵콜곡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크얼론이 "반팔 입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는 했지만 그 크얼론이 좋았던 이유는 저희의 24인 동선까지 있는 버전의 크얼론이 타이베이에서 처음 공개한 거잖아요. 처음 보여드렸잖아요. 쇼케이스에서도 저희가 크얼론을 부르긴 불렀지만 동선을 제외한 상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크얼론이 되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핫즈 멤버로서 크얼론의 응원법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뭔가 나에게 너무 특별한 기억으로 기억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 마음 한켠에는 정말, 정말 조금 '아 크얼론 하고 싶다.'가 있었는데 또 그 잠깐의 한 달 사이에 날씨가 너무 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끼리 고민을 해본 결과 투표까지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가장 많은 표수를 얻은 게 헤비 메탈 윙즈랑 럽차일드였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하기로 해서 나경 언니가 너무너무 고맙게도 시간을 내서 안무를 짜줘 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투표한 건 제니스인가? 제니스 스피드러브 그건가? 헷갈린다 갑자기. 아무튼 저희 그 그래비티 했었던 거 있잖아요. 스피드러브 커버. 그거 할 때 멤버들한테 곡 4개, 그래비티에 올리고 싶은 곡 4개를 골라서 보내달라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니스끼리 자체적으로 투표해서 결정된 4개의 후보곡이었거든요. 그 4개 올랐던 게. 근데 지금 그거랑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러브 차일드랑 헤비 메탈 윙스 어때요? 했는데 모든 멤버들이 다 좋아요 했었던 것 같아요. 후보가 뭐 더 있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그랬었고요. 멤버들이 멤버들이 고른 거였어? 네. 멤버들끼리 이제 "우리 앵콜곡을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거 어떨까?" 의견을 내서 해본 게 럽차일드랑 헤비 메탈 윙즈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투핫이랑 미드나잇 플라워가 아예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작년이랑 너무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곡들을 무대 위에서 보여드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예 새로운 곡으로 만들어 봤고, 근데 뭔가 그래서 더욱 더 특별한 건 에이라이브도 그렇고 이번 타이베이 마이 시크릿 유준 콘서트도 그렇고 이번 서울콘도 그렇고 앵콜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곡을 앵콜곡으로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음. 멤버들끼리 얘기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최고야. 마! 그래서 그냥 시간이 있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멤버들도 다 같이 되게 많이 노력하기도 했고 또 저희 모드하우스 직원분들께서도 저희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또 보다 더 나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 하셔서 모든 마음이 같았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감사해요. 의상도 바뀌었는데 비하인드 있냐고요? 이거는 있는데 당사자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 안 한다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멤버들이 조금 당사자들 멤버들이 좀 해줬어요. 그래서 진짜 다 같이 되게 으쌰으쌰 해서 만든 공연이라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소중했고요. 그래서 나 오늘 말 되게 못하는 것 같네. 아무튼 그래서 타이베이 콘서트 끝나고도 아껴놨던 말들을 지금 다 이렇게 하게 되어서 후련하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소감회에서 데뷔 때가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공연할 때부터 자꾸 저 데뷔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젠가? 그냥 뭔가 데뷔할 때부터 유닛별 활동까지 그 무대 하는 동안 계속 돌아보면서 무대했거든요. 인공 눈물은 그냥 사실 제가 안 울 줄 알고 챙겼던 거죠. 어쨌든 소감할 때는 안 울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똑같이 말했던 것 같은데, 어, 저는 어쨌든 좀 약간 이런 나른하고 이런 성격도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저 자신한테는 조금 엄격한 면도 있어서 좀 저 자신을 되게 의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냥 아니 웨이브의 그 영상 자체도 너무 감동적인데 뭔가 그냥 그 시간들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데뷔할 때도 데뷔할 땐데 그냥 뭔가 저의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갑자기 와랄라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또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정리를 좀 하고 왔어야 되나 봐. 나 너무 신나게 우동만 먹고 왔나 봐. 내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여기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음 웨이브 마지막 멘트가 되게 감동적이었어. 내 파도라는 말을 좋아하나 봐요. 파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울컥하대? 약간 넓은 바닷속 그 파도. 너희의 파도여서 좋아. 약간 이런 말이었는데, 오, 일단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F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고. 아무튼 제가 평소에도 뭐 프롬을 할 때마다 웨이브 대신 파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걸 뭔가 웨이브라고 안 하고 파도라고 하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쪼끔 울컥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러하였다. 근데 그냥 어 전 멤버들 앞에서 진짜 오랜만에 우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 공유빈한테나 다현 언니, 하연 언니한테는 좀 "울었으면 울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외의 멤버들 그러니까 "울었다." 말은 해도 우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사실 울 줄 몰랐으며 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눈물이 많아요. 아마. 다만 그냥 웨이브 앞에서 안 우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울어버려서 그 말 앞뒤가 안 맞아서 말을 하려다 말았어요. 아니 음악방송 1위 같은 경우는 뭔가 눈물이 나기보다 기뻤고요. 그러니까 울음보단 웃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쁨의 눈물을 안 흘려서 문제긴 했는데 뭐 아무튼 근데 저는 기뻐서 울진 않는 것 같은데 잘. 오늘도 뭔가 감동을 받아서 그 슬퍼서 울었지 기뻐서 운 적은 저는 없어요. 전 슬픈 거에 약합니다. 감정적이고 슬픈 거. 전 그런 거에 좀 약하고요. 좀 기쁨의 눈물을 흘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기쁨을 온전히 웃음으로 느끼는 것 같고. 너무 웃다 보면 눈물 나오지 않아? 그건 좀 다르죠. 아무튼 그냥 되게 내가 이 말을 소감 때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제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지금 계신 여러분들 덕분이에요."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안 계셨다면 저희가 그 공연장에 갈 일도 없고요. 뭐랄까 말을 못한다나. 죄송해요. 그치만 참고 들어주세요. 어... 되게 가평 때부터가 생각나네.
또는 그전? 근데 오늘 뭔가 잠시만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이게요. 그 역순으로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많아요.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 그 더 좋은 말을 그보다 더 좋은 말을 생각을 해도 앞에서 다 나와요.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해.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이 장소 공간 자체도 너무너무 소중했고 재밌었고 또 점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평 때도 가평 때는 데뷔도 안 했을 때지만 제가 얼마 전에 프롬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가사지를 정리했거든요. 걸스 네버 다이 때까지인가? 제가 가사지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지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제 유닛별로 나눠서 정리를 했거든요. 크아, 에볼, 라이징, 시빈, 뭐 걸네다 이렇게. 근데 디멘션 하나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잡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평 때 불렀던 5명 디멘션 버전의 가평 시그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시그널로 저희가 디멘션 뭐 연습하는 보컬 레슨인가 듣는 그런 시그널이 있는데 거기서 나눠줬던 5명 가사지가 있는 거예요. 가사가 정말 조금 바뀌었었던가? 뭐 아무튼 멜로디는 정말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그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5명이서 하던 걸 지금 24명이서 하고 있군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저희가 팬분들이 계시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너튜브 댓글 뭐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라이브 댓글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코스모 라이브도 할 수 있고 프롬도 할 수 있고 공연을 하면서도 만나고 음방을 하면서도 만나고 뭐 팬사인회를 하면서도 만나고 정말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제가 3번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체감이 확 돼서. 근데 그냥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이런 결과물이 안 나왔으며 못하지 않았을까. 그냥 애초에 우리가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애초에 콘서트를 못하죠. 그래서 되게 활동을 하면서도 뭐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고민이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라는 말 나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계속 결과적으로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도 웨이브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 없었어요. 딱히 나의 체력? 와, 천국의 계단은 이번에 좀 알았는데 프롬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번에 제가 콘서트 전날에 생각보다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 이제 콘서트 하루 전이라서 저희가 런스루를 했거든요. 런스루 뭔지 아세요? 곡 셋리스트 순서대로 이렇게 다 해보는 거거든요. 그걸 다 하고 퇴근하는 길에 헬스장에 가서 천국의 계단을 타고 갔어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되게 이상한데 그냥 발걸음이 거기로 향해서 갔어. 근데 저의 최대는 천국의 계단 30분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어느 순간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원래 제가 보통 6단계로 30분을 타거든요. 근데 6단계로 똑같이 하는데 10분, 15분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라?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다음에 또 해도 15분. 겨우겨우 늘린 게 20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천국의 계단이 너무 잘 타지는 거예요. 그래서 6단계로 25분을 뛰고 나머지 5분 신나가지고 8단계까지 높여서 타고 왔거든요. 근데 뭐 5분밖에 안 하긴 했는데 8단계로는 붓기는 사실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아는 게 없어서 그 뭐냐 이제 너튜브 이제 쇼츠 보다 보면 떠요. 아이돌들의 관리 막 이런 게 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도 기억해 놓고 좋아요 눌러 놓고 나중에 써먹고 합니다. 저도 아는 게 없거든요. 녹차 꿀물! 제가 오늘 그걸 마셔봤습니다. 사실 가끔 마셔요. 효과 좋다길래. 근데 실제로 좋은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을 안 해봤어요. 녹차 꿀물 근데 잘 만들면 맛있어요. 맛있어서 먹는 것도 사실 있어. 귀에 고무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귀가 작은 건지 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귀에다가 뭘 하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고무줄 해 봤거든요. 그거랑 그 귀침 아세요? 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 귀에다가 뭘 하면 너무 아파.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해 놓으면 근데 그냥 이런 고무줄 말고요. 애기 고무줄. 조그마한 고무줄이 있어요. 그걸 하면 붓기가 잘 빠진다는데 전 쪼끔 더 커야 되나 봐요. 아직 저에게 여긴 너무 아픕니다. 제가 귀도 안 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걸이도 잘 안 해요. 귀걸이도 잘 안 해요가 아니라 귀걸이는 아예 안 하고요. 하면 귀찌를 하는데 귀찌가 너무 아파서 귀찌도 자주 안 해요. "액세서리 안 하잖아."라고 하시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이번엔 그냥 안 했어요. 뭔가 이번에 목표가 있었어요. 오늘 특히 제가 앞머리를 안 내리겠다고 해 놓고 내렸잖아요 갑자기. 이것도 그냥 오늘 하루아침에 결정된 거거든요. 사실 공연장에 도착해서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 그냥 넘길까?'를 진짜 무대 직전까지 고민했거든요. 아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좀 얘를 신경 쓰느라 제가 보여줄 안무를 못하는 게 좀 뭐랄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머리를 또 자주 안 내리다 보니까 앞머리를 하고 나서 좀 격한 안무를 추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앞머리를 안 내리려고 한 것도 있는데 내렸 아무튼 근데 오늘 그래서 그냥 고개 팍 숙이는 안무 있으면 그냥 팍 숙여 버리고 앞머리가 있든 말든 그냥 상관 안 하고 막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머리 때문에 안무를 못 하진 말자.'라는 마인드가 되게 커 가지고 중간에 계속 막 이러면서 앞머리 정리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러고 계속 막 이러고. 제가 사실 앞머리를 안 내리려고 했던 건 디아블로 한우 때문이에요. 디아블로 안무가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머리를 이렇게 잡는 안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잡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기면 훅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앞머리 없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쓸어 넘기는데 앞머리가 있으면 여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던 건데 리허설 때 해 보니까 되대? 그래서 그냥 "오케이. 내려." One more time. 반가는 뭐야? 이렇게? 반가는 이런 건가? 반간이 뭔진 아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반간. 슉. 박쌤 머리를 하려면 머리가 쪼끔 더 길어야 돼요.
의도치 않게 반kan이 돼버렸네. 아무튼 제 친구가 한번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소연 언니가 한참 박센머리 많이 할 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황 토크를 하다가 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나도 그 머리 스타일링을 너무 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거 머리 고정 어떻게 하는 거야? 제발 좀 알아와 주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머리가 무슨 춤을 추든 어떻게 그렇게 고정이 잘 돼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알아올게.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방법들을 알아와서 전달해 줬어요, 친구한테. 저도 이제 그 머리를 잠깐 동안 한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쌤께서 해 주신 방법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줬습니다. 알려달라고요? 헤어스프레이도 방법이 있고요. 투명한 쌍꺼풀이란다. 속눈썹 풀이 있어요. 투명한. 그거를 콕 해서 착 붙이면 돼요. 꿀팁. 쌍액 말고 속눈썹 풀. 뭐 쌍액도 되지 않을까요? 쌍액 진짜 오랜만이다. 아무튼. 근데 스프레이보다 그 속눈썹 풀이 조금 더 잘 붙어요. 오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신 뗄 때 아파요. 여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붙잡고 착 해야 돼. 지우는 웬월 사야 5월 사야? 저는요 말할 게 있어요. 전 극강의 웬월 사였거든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멤버 중에 웬월사가 다잖아요. 5월사가 3명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5월사에 도전해보고 있어요. 요즘 제 왼쪽 얼굴을 정말 정말 싫어하게 되어서. 근데 멤버들도 그렇고 매니저님들도 그렇고 제 사진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왼쪽 오른쪽이 생각보다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왼쪽 그러니까 사진을 해놓고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가나요? 여기 가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다 오른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가나요? 여기 가나요? 5월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왼쪽, 오른쪽 이걸 결정하기보다 저는 정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쭤보시거든요. 뭐 촬영 같은 거 나가면 혹시 웬월 사세요? 5월 사세요? 전 정면이요. 정면에서 찍어주세요. 근데 사실 정면에서 해달라는 말 못해서 그냥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찍어주세요 해요. 제 기준 왼쪽이 어디냐면요. 이쪽이 웬월사, 이쪽이 5월사. 전 이쪽이 좋아요. 요즘은. 전 여기가 더 좋아요. 제 기준 오른쪽. 헉! 말랑이 같아.
오! 이쪽이 조금 더 말랑한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덜. 음!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 다른가? 똑같이 이쪽을 만졌는데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하고요. 이렇게 한 3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조금 더 말랑하네요. 그래서 나 콘서트 얘기 다 했나? 뭔가 했잖아, 얘기. 오늘 얘기 더 해줘. 오늘. 뉴룩. 배웅회 때 재밌었던 거 없었냐고요? 배웅회 때 아! 네, 이미 끝나가지고 제가 프로홈 메시지를 다 읽거든요. 근데 프로홈에서 제가 끝에 서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도 제가 끝자리를 사수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자리에 재밌는 점. 천막 밖으로 나가는 웨이브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재밌음. 어떤 분께서 지우 오늘도 끝이네? 하시면서 밖에 나가자마자 지우 오늘도 끝이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웨이브분들께서 가끔씩 다 보시고 나서 와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되게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멤버들끼리 놀길래 주춤함. 함께 즐겨주세요. 다음에는. 멤버들이 갑자기 막판에 텐션이 높아져가지고 노래를 엄청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했어요. 제가 끝에 있으니까 웨이브 분들께서 오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시길래 제가 놀이공원 캐스트 놀이도 했어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저희 공연도 마침 끝났겠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쉽게도 오늘 운행은 여기까지. 나가시는 분은 이쪽입니다. 또 봬요. 안녕. 이러면서 인사해드렸어요. 그걸 보신 분들 제가 한 3번밖에 안 했는데 보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는 꽤 많이 했는데 나가시는 분은 이쪽입니다 하는 거는 많이 안 했어요. 나가기 싫을 텐데 제가 나가는 걸 안내해 드리는 게 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해서 2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보통 웨이브 분들을 따라갑니다. 저의 이 리액션들은 보통 웨이브 분들을 따라가요. 만약에 하트하면서 온다. 저도 하트를 하고요. 안녕 한다. 안녕 하고요. 일본어로 맞다네 해주시면 맞다네 하고요. 뭐 맞다이마쇼 할 때도 있고 bye, thank you 해주시면 bye, see you 하고요. 보통 웨이브 분들을 따라갑니다. 저의 이
리액션은. 그래서 뭔가 안 하셨다! 그러면 그냥 안녕! 에서 끝났을 거예요. 고마워! 라고 하면 고마워! 라고 저도 같이 말하고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뭔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받아서 치면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치만 저희 큰 발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잊을 수 없는 이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있어서 이번 콘서트가 되게 중요한 콘서트였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모든 멤버들이 작년에 그 에이라이브의 그 여운을 정말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모든 멤버들이. 그래서 사실 처음엔 살짝 부담 아닌 부담도 있었어요. 우리가 과연 그때만큼 재밌고 신나고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공연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부담 아닌 부담이 저희끼리 좀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해소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뻤고요. 모드하우스도 트리플 S 모든 멤버들도 이번 공연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줘서 멤버들한테도 고마웠고요. 오늘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고 오래오래 소중히 간직하시다 보면 저희가 또 잔뜩 새로운 추억들과 여운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나와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이틀 동안, 타이베이에서 이틀 동안 저희 트리플 S 모든 멤버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 이제 월요일인데 1시 반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네요. 좋은 꿈, 편안한 꿈 꾸시고요. 이 이틀간의 행복을 끌어안고 다음 주 또 힘차게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고마워요, 여러분. 또 봐요. 안녕. 잘 자.